기훈아, 왜 또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공부를 좀 하라, 공부. 몇 번 얘기, 엄마가. 공부 다 했어요. 지금 멍 때리는 시간이에요. 공부를 다 하는 이놈의 자식이 얘기하는 거 보게 이거 아주 그냥 공부가 끝이 어딨어. 언제 다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공부를 조금 전략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갖고 해보란 말이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답답하네. 아니, 전략적으로 하라고, 전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니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참, 이게 답답하네. 전략적으로 몰라, 단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다가 하면 되는 거지. 엄마 말이나 좀 전략적으로 해줘요.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 뭐 엄마가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 짜주면 되겠네. 전략적으로다가 전략적으로. 이놈의 자식 그냥. 전략적이네. 전략적으로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전략적인 진행 대본을 믿고 가고 있네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근데 네. 무엇이든 전략적인 게 제일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좀 아이들한테 전략적으로 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상황은요. 아이가 셋인데 둘째가 유난히 좀 공부랑 거리가 멀어서 네네네. 부모님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전략적이지가 애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문제였는지가 좀 근데 궁금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사실 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신데 네. 이 학습 전략이라는 거 사실 저희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무엇인지 저조차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학습 전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선은 뭐 학습 전략이라는 건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뭐 필기를 잘하고 네. 문제를 네. 뭐 오래 풀고 뭐 이런 뭐 수업 시간 얼마 집중하고 이런 거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교과서 그런, 위주의 공부.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 네. 부분들이 아마 이제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일 거고요. 내면적으로는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이 학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 요즘의 학습 전략에서 중요한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럼 마음의 정서도 전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학습이라는 네. 거는 인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요. 네. 인지적인 활동이 따로 정서적인 것과 구분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지적인 활동만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정서는 막 불안정하면 그것이 이렇게 함께 가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뭐 사실 아이가 표면적으로 표면적과 뭐가 있다, 내면적인 게 있다 네. 그랬잖아요. 표면적으로 계획 세우고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약간 전략적으로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면적인 것도 전략적으로 해라라기보다는 네. 내면적인 것을 좀 안정시켜서 표면적인 그런 행동의 전략에 밑바탕이 되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은 학년의 아이를 봤을 때 이 학습적으로 전략을 세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게 되나요? 아무래도 모든 네. 게 이렇게 플랜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 평가할 때 훨씬 네네. 더 좀 효과가 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먼저 계획이 세워진 아이들은 그게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습 전략, 아까도 네. 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엄마가 짜주세요.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쵸,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학습 전략은 본인이 짜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짜주시는 건가요? 학습 전략이라는 것이 뭐 그 회사의 어떤 것처럼 딱 계획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다는 것보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인 그런 행동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내면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요. 안정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 부모님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부님 또 이 아이들의 학습 전략에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학습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둘 다 지금 사춘기 시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2라고 중2가 있어요. 네. 근데 되게 둘 다 예민할 시기라서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게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데 저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네. 그럼으로써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면은 네. 이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표면적으로는 복습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위주로 하는데요. 저는 복습을 늘 강조하고 있어요. 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세요? 괜찮은가요? 그렇죠. 네. 우선 내면적으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는 게 참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특히 남이면은 또 그렇게 되는데 내 그렇죠. 자식이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정말 특별하게 잘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관계가 충분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 표면적으로도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선행학습을 너무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이미 다 들었던 거라서 학교에 가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재미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진짜. 네, 네. 그래서 복습 위주로 하는 것도 이제 학교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부님의 네. 학습 전략은 복습이네요. 한마디로 학습, 그렇죠? 네. 학습에 그럼 대한 인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어쨌든 대단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부님. 아니, 근데 객관적인 거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위주? 그러니까 아까도 아이가 친구랑 만약에 싸웠으면 그래 속상했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 거기서 끝이에요. 네, 객관적으로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본인의 상황까지 파악을 또 다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 내면적인 어려움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내면적인 어려움을 읽어준다. 이게 어떤 말인지 사실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직접 상담한 학생의 어떤 사례나 예가 있으면은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청소년 시기는 꼭 학습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시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학습에 있어서는 그런 불안한 정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례 아까 이제 연기하셨던 네. 그 사례에는요, 특히나 지금 막내 동생이 딱 공부할 시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네.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학습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때 딱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가 신경을 못 신경을 써줬구나. 못 써준 거죠. 예. 그 신경을 못 써주고 또 첫째 형은 또 공부를 잘해서 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자기가 어떤 사랑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에서 이 둘째들이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 그런 중에 착한 아이, 그냥 동생 돌보고 집안일 열심히 도와주고 네. 엄마한테 그렇게 착한 아이로서 그런 역할들을 잡으면서 이 공부는 좀 등한시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한테는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야 할 시기가 되니까 그걸로는 이제 부족한 공부해야 할 시기가 되니까 방법은 잘 모르겠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이 조장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둘째가 그래요. 이리 치이고 저리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아니 그냥 공부 잘 못하고 좀 착하게만 잘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는데 일단 부모님의 마음 또 더 이 둘째의 고민은요. 형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 야, 그러니까 또 그렇죠? 위에서 눌리고 사랑은 또 막내가 다 받고 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안 좋네요. 근데 이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해지면 네네. 뭔가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혼났다, 했다 그러면 책상 앞에 그냥 혼났으니까 앉아 있지만 이게 그렇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머릿속으로 계속 딴 생각하고. 아이들만 청소년이나 아이들만의 네. 일도 아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가와만사성이라고 네. 집안에 어떤 일이 편하지 그렇죠. 않으면 바깥에 나와서도 얼굴이 일도 안 편하지 되고 않고. 모든 네. 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둘째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신뢰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습관처럼 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형은 안 그랬는데 형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수시로 하시는 거죠.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또. 보니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습관처럼 나오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을 좀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또 아이가 했던 과거의 네. 행동들 공부를 하려면 집중을 잘 못했다든지 이런 과거의 행동들을 계속 끌어다가 너는 꼭 이렇게 한 번 앉으면 10분마다 한 번씩 들락거리더라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이 듣던 소리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무지하게 많이 듣던 그죠? 소리예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물 네. 먹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먼저 잔소리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엉덩이를 붙이고 하기가 있는 싫습니다. 걸 못 봤네 뭐 이런 얘기 진짜 그렇죠. 많이 들었죠. 뭐 끝까지 하는 꼴을 못 봤네.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줄이는 연습들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적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다른 행동들을 중간에 넣어서 네. 어머니가 이제 말을 좀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의 그 신뢰 관계를 좀 네. 형성하는 것에 정서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사례 속의 그 친구는 네. 지금 몇 학년이라고 그러셨죠? 4학년? 아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됐고요. 1학년. 예. 근데 3학년 때부터 네, 이제 네, 네. 어린 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막 태어난 이 어린 동생이 아직 어린 동생이 집에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이 공부할 수 있는 집안 환경이 좀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가요? 그렇죠. 왜 공부하라고 들어가라고 해놓고 밖에서 계속 TV 틀어놓고 그렇죠. 막 하면 막 아무래도 막 보고 싶고. 장난감 소리 나고. 네, 그렇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TV를 좀 안방으로 옮겨서 그 어린 그 동생도 또 TV 이렇게 딱 만화볼 시간, 이런 시간을 또 다 박탈해버릴 수가 없어서 TV를 아예 없애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네. 안방으로 좀 옮겨서 그 좀 방해 요소를 좀 줄이고 아이가 방에 들어가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그 환경적인 것들도 좀 수정을 좀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네. 이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온 집안의 TV를 다 치워버리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특히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 공간을 책으로 네. 이렇게 쭉 쌓아놓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컴퓨터도 치우고 TV도 치우고 책만 있는 그 집. 굉장히 습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들도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건데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됐었다면 그게 빠르게 이렇게 그 가능하겠지만 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컴퓨터, TV 한꺼번에 막 다 없애서 스트레스 해소할 부분이 없는 네. 구멍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뭐 TV를 먼저 없애거나 아니면 TV는 뭐 안방으로 옮겨서 좀 시간을 줄이거나 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막 요즘 유행하는 걸 몰라서 왕따를 당한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적당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지혜롭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기훈 씨 같은 경우는 네.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할 때 네네. 학습 전략이 어떤 게 있었어요? 저의 전략이 뭐 네.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 눈 한번 피해볼까? 아. 뭐 사실 전략이라는 거 없었는데 네. 근데 아직도 기억이라는 건 생활기획표. 그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원래 또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거 만드는데 몇 시간을 이제 투자하잖아요. 공부해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한 3-4시간에 걸쳐서 그걸 다 완성을 하면 색칠하고 막. 네, 왠지 공부를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요. 딱 붙여놓는 그 순간부터 안 하죠. 그렇죠. 참 이게 힘들어요. 아, 수희 씨는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전략? 사실은 저희 때만 해도 막 학습 전략 이런 단어가 굉장히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전략이라고 뭐 그냥 계획표 세우는 기훈 씨 얘기처럼 그게 다였고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집에서 대갈달걸 엄마 소리 나고 그러면 또 엉덩이 붙였다 뗐다 하니까 엄마 잔소리 듣고 해서 서로를 위해서 독서실로 갔죠. 저희 꿈의 저 독서실. 소원이었어요. 독서실. 네, 왜냐면은 네.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딴짓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 독서실 왜 가느냐? 하면 네. 그 책상, 이게 큰 책상,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했더니 그걸 집에 사다 주셨어요. 네. 똑같네요. 그래서 저 독서실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사실 귀하게 자란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하여튼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저희 때만 해도 집에서 그렇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독서실 잘 안 가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독서실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실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또 요즘 사교육이 열풍으로 불고 있는데 학원도 또 많이 그렇죠. 가고요. 근데 또 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주머니 사정이 또 우리 아이의 넉넉지가 사교육을 않으시죠. 위해서 네.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학습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학원을 보내기가 좀 어려운 네. 상황일 때는요. 그게 이제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그 학습을 좀 네. 봐주면서 같이 학습 계획도 세우고 학습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중고등학교가 되면 벌써 부모님이 그렇게 너무 많은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참견으로 느껴지게 되고 네. 네, 너무 이렇게 그럼- 자율성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머니 저 영어가 부족합니다. 수학이 부족합니다. 네. 사교육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네. 말씀을 했는데 집에서의 사정이 안 되니까 네. 상황이 네. 여의치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전략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이제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네네. 그 정규 교육을 가르치는 거 외에 방과후 학습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거를 진행하는 걸 보면은요. 그런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것을 꾸준히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아, 많은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만 꾸준히 다 그 뭐 수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네. 뭐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꾸준히 나오기만 해도 그런 어려움들은 조금 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같이 조금 신경 써주고 체크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만약에 학원을 보낼 여력이 좀 안 되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먼저는 학원을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간 그 좌절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그 정서적인 부분들도 그런 풀어야 되는 부분들은 거군요. 그런 예. 부분들은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야간 자율학습이 지금 네, 방과후 맞아요, 수업 맞아요.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요. 저는 뭐 아주 유명한 김 선생, 최 선생, 박 네. 선생, 홍 선생, 미 선생 뭐 이런 선생보다 이 방과후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걸 하느냐보다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내가 본인이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죠. 뭐 배운 충분히 것을 가능하고요. 집중하고 응용을 네. 한다면 더 좋은 교육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그 주변에 저 또 친구들 보니까 아이들을 집에서 공부를 시키려다 네네네. 보니까 저희 때 배우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그걸 따로 막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요즘은 네, EBS 영어 많이 공부, 보세요. 수학 공부를 따로 하시더라고요. 네, EBS를 미리 어머니들이 학습하고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꽤 방송을 많으시더라고요. 보고 공부를 하신 후에. 예,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제가 네. 중학교 때 구구단 외우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요새 네.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우, 그렇죠? 요즘에 뭐, 예.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 오늘 코치님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학습 전략 외에도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네. 이 그 외에 또 공부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다른 전략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필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네. 학습 전략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공부는 집중해서 기억을 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전 집중이 잘 안 돼요. 한 번 앉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못 앉아 있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네네.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가 전 암기 과목을 싫어해요. 저 외우는 거 싫어해요. 제 얘기예요. 저요. 네. 어머, 제 얘기.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집중력과 기억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집중력은 이제 그 사례로 좀 얘기를 드리면은요. 우선 방해하는 요소들을 방에서 뭐 컴퓨터도 있고요. 뭐 핸드폰도 있고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없애는 것이 한 번에 싹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방해하는 요소들을 조금 곁에 두지 않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 회사에도 보면은요, 업무 집중 시간이라고 해서 네.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저희 업무 집중 시간이 지금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러네요. 네. 집중 딱 하는 굉장히 시간. 집중해요. 전화 안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런 시간들이 좀 같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방에 들어가면 뭐 1시간은 뭐 적어도 50분이나 1시간부터 시작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50분, 1시간은 방해 요소들하고 내가 좀 떨어져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핸드폰이나 이런 건 좀 놓고 나가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거실로 빼서 방에서는 내가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방법들을 좀 해봤고요. 그렇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이 안 되는 뭐 좀 눕고 싶다든지 네. 뭐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다든지 화장실 가고 싶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1시간 적어도 우리가 약속한 1시간은 그럴 때마다 시간을 보고 몇 시에 몇 분에 뭐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좀 참고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참는 연습을 해보는 오. 거죠. 왜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안 그렇죠. 보내주면 못 가잖아요. 네. 애들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집에서는 참질 못하는 거니까 메모를 하면서 좀 참아보고 50분, 1시간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해지면 조금씩 2시간, 뭐 네. 이렇게 2시간 반 이렇게 늘려보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책상에 말은 쉬운데 여기 아니, 근데 힘들죠. 이거는 정말 네. 동의하는 게 동감하는 게 책상에 10시간 앉아있다 공부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30분을 앉아있고 5분 앉아있더라도 그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예. 반대로 이제 고생하는 스타일이죠. 10시간, 11시간씩 앉아있습니다. 책상에. 그리고 계속 딴짓하고. 그리고 제 별명이 최3만이었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대고. 막 낙서를 책에다가도 하고. 이거 하잖아요. 다르락 돌리면서 막 그림 나오고 막 이런 거. 같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아, 많이 했네요. 어쨌든. 근데 참 이게. 동그라미마다 이렇게 색칠하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국사 이름 굼상 뭐 그렇죠. 이렇게 막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바꿔놓고 네, 네. 이러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집중이 되게 어렵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집중력과 함께 기억력이 네. 이거 기억력이 약간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저는 기억력 제- 진짜 없는 것 제가 같아요. 정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사를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는 중요한 네. 거는 역사 이런 게 제일 싫었거든요. 연도수 외우는 거. 그렇죠. 예, 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기억 전략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TV에서 소개된 방법 하나 네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TV에서 이제 연상하는 기억 방법에 대해서 소개된 적이 네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요. 그랬을 때 단어를 기억할 때 단어를 우리가 단어라는 걸 기억할 땐 좌뇌를 사용을 한다고 네. 하는데요. 그림이나 어떤 이미지를 기억할 때는 우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좌뇌하고 우뇌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기억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기억할 때 그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우뇌하고 같이 써서 기억력을 좀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두 그룹의 단어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네. 할게요. 네네. 썩지 말고 한번 기억을 네. 해보시면요. 첫 번째 그룹은 오징어, 교회, 자동차. 오징어 오징어 교회 교회 두 번째는 시장에 가방, 가면, 우체국, 군밤입니다. 우체국 군밤. 가방, 우체국, 가방, 우체국, 네. 군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오징어 교회 뭐였어요? 네. 똑똑하네. 두 개나 외우고. 굉장히 똑똑하신 근데 분이세요. 이렇게 와. 완전히 그 관계가 없는 것들을 외우는 것은 네. 되게 좀 어려운데요. 네네네. 이것들을 좀 이야기로 뭐 해서요. 첫 번째 그룹은 뭐 교회에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오징어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오징어로? 세 가지가 이렇게 네. 그룹으로 묶여서 외워지게 되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 갔는데 가방을 줘서 보니 군밤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엮어서 기억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기억이 되면서 이제 그 훨씬 더 기억력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좋은 있습니다. 방법이네요. 네, 아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 진짜 기억력이 없어 어렸을 때 기억력 학원 한때 막 완전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녔거든요, 노량진에. 그래요? 가면은 이렇게 그림판이 있어요. 네네. 모든 단어를 그림판에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림으로 했거든요. 좋아하시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죠. 오징어 교회 두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외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는데 가방을 보니까 오징어가 아니요, 자동차, 들어있다. 자동차 자동차에 타고 왔는데 그- 오징어 먹어. 이래요. 제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이런 분이 어떻게 연기를 하시는지 진짜. 그러니까요. 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제 기억력은 여러 이런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우리 집중력. 집중력, 근데 네. 사람이 다 자기만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수희 씨 집중력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으시나요? 저는 딱히 없는데요. 없어요? 네. 우리 방법 선생님- 자기만의 방법이 있나요, 원래? 저는 좀 이과 쪽이라서요. 네. 저는 수학을 먼저 좀 하면 집중력이 좀 네.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수학에서 조금 단순 계산 문제를 쭉 하고 나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그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집중이 쭉 근데 저는 되더라고요. 진짜 기억력이 없어서 아예 그 사회, 국사 뭐 이런 걸 굉장히 네네네.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학 점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정답이 있잖아요. 딱 정답, 그렇죠, 뭐 하면 그렇죠, 0, 그렇죠. 1, 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도 정답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외에는 다른 거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중력이 네. 너무 없어갖고요. 네. 그러니까 국사 같은 거 하면 옛날 이야기처럼 쭉 해주시면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럼 재밌어 하는데 그 연도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망가지고 기억이 안 네, 되고 네. 모든 것이 안 되는데 그 본인의 집중력 저는 방법. 들었습니다. 이 홍효섭 선배님 탤런트 하시는 선배님이 네. 그 촛불을 켜놓고 집중력 훈련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집에서. 그러니까 촛불을 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점점 늘리신다고 졸리지 하시더라고요. 않나요? 그 졸린 것도 참는 거죠, 집중력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거 집중력을 1분, 보시겠네. 3분, 뭐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한 15분만 보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엄청난 집중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안 해보셨죠? 불 날까봐 집에. 네, 이거 하실 때 불조심을 네, 꼭 하셔야 된다는 불조심. 거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네. 될까 손품 발품을 좀 팔아보시면 네.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집중력과 싶습니다. 기억력 방법 이거 중요하다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정서적인 안정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거 네.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이 참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맞춰가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이틀은 잘하다가 또 이제 어렵고 안 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계속 네네. 지금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한두 번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게 실패 상황이 아니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런 좀 안심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루 이틀 하고 3일째 안 되더라도 4일째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목이 막 갈라져요. 3일씩 이게 계획을 세워서. 네, 아니 뭐 그게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그렇죠. 해서 우리가 한 대답 안 3일쯤 되면 항상 그렇죠. 또 망가지죠. 잊혀지죠. 네, 그랬을 때도 다시 4일째 다시 시작하면 되고 이게 뭐 여기서 실패 이번엔 망했어 이번 시험은 그냥 대충 보고 다음 시험부터 할 거야 뭐 이게 아니라 네. 4일째부터 다시 아니면 그 시간부터 또 다시 네. 하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뭐 학습 전략 하니까요. 막연하게 굉장히 어렵다. 나는 공부랑 그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애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 이렇게 약간 두려움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아이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해보고 이런다면은 충분히 좀 네. 잘 적응하고 또 아이도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오늘 네. 하루는 내 아이와 함께 같이 학습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내면적인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하니까요. 아이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주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